중림칠연. 이 중림칠연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7명이 대나무밭에 모여가지고,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났다. 스스로 태어났으니 부모한테 간섭받을 필요 없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그건 스스로 돌아가시는 거다. 돌아가시는 거니 부모 상중에 검문고를 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주가무해도 이것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이 사람들은요. 누구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고상한 얘기하고. 네, 왜요?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나고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중림칠연이었어요. 이게 곽상의 독특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중국 최고의 사상이 되는가? 그걸 서양 사상사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 사상사에서 플라톤이 나와. 플라톤. 서양 사상사의 출발점은 플라톤이요. 동양 사상사의 출발점은 공자와 노자. 공자와 노자의 사상이 변화해서 모든 동양 사상이 된다 했습니다. 서양 사상은요, 플라톤의 사상이 변화해서 전체 서양 사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요. 하버드 대학 가는데 하버드 대학 가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플라톤의 어떤 사상이 그럼 가장 서양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냐 이건데 플라톤은 이상과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은 전부 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 허상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라는 것은 이 개라는 거는 개 종류마다 다 틀리고 또 개라고 하는 것은 뭐 설사도 하고 뭐 똥도 싸고 그 다음에 병도 들고 그다음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아니고 시시각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이다. 그림자다. 본체가 아니다. 본체는 뭐냐? 본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개 하면은 떠오르는 그것이 본체이다. 이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가 본체고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합니다. 불과하다. 요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요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가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가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앞으로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세의 교부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이 교부 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의 철학하고, 그 다음에 유대의 기독교, 유대교하고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만든 기독교하고 결합을 해서 교부 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교부 철학인데 이 교부 철학은 뭔가 하면 여기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뭘로 바꾸는가 하면요. 신으로 바꿔요. 신으로 바꿔. 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은 여기에 현상계인데요. 현상계는 신의 창조물이죠. 창조물이니까 신의 피조물이고 신의 피조물이니까 신의 꼭두가시, 신의 로봇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가 본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허상인데 중세 교부철학으로 딱 오니까 교부철학에서는 이게 신이 본체, 신이 만든 우주 현상은 이것은 허수아비 피조물 이래 됐죠. 이래 바뀌어요. 이래 바뀌는데 르네상스 시대부터
신을 의심해. 신을 의심하다가 17세기에 딱 되어서 데카르트가 딱 나타나요. 데카르트가 딱 나타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아, 이거 인간이 인간인 것은 신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다. 이걸 뭐라고 하면요, 이성주의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세 교부 철학은 나는 신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했어요. 신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성주의 철학이 딱 되면서 나는 내 이성을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는요,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성주의 철학은요, 다 이때 사람들은 다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 사람만 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자와 남자 중에 남자만 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 중에 백인만 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백인 중에서도 부르주아지만 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만 이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성주의 철학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발전했죠. 그런데 1800년대가 되면은 이 철학이 틀렸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 중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생각, 머리, 관념이 있기 때문에 관념에 의해서 인간이었죠. 근데 1830년대 이후가 되면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생각이나 이상이나 관념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바뀝니다. 생각이나 이성이나 관념이 아니고 몸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그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니체입니다. 니체에 의하면은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에게는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몸이죠.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프로이드는 뭐라는가 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할 때 본능에 의해서 결정한다. 본능이 뭐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색욕 이런 거죠. 먹고 성행위하고 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 본능은 정신이나 이성이 아니에요. 몸입니다. 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몸 철학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뭐라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산관계다. 생산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생산 위에 있는 사상, 철학, 이거는 껍데기다. 그러니까 생산 누가 해요? 사람의 몸이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성주의가 해체가 되고 몸 철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1968년도에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요. 68혁명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이성주의에서부터 1968년도까지 권위주의 체계로 움직였어요. 모든 것들은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라 하지 마라.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요? 부모 세대,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 이게 권위는 중심체잖아요. 중심 권력에서 하지 마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거부한 게 뭔가 하면 1968년도에 68혁명입니다. 68혁명에서는요, 권위를 나타내는 중심주의, 기독교 해체, 그 다음에 권위주의인 부모 세대 해체, 이게 나오고, 뭐라고 하면, 제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삶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지,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부모 날 낳았다고 나를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나는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완결된 인격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 그 자식들 보고, 야, 너 장가가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요새 애들은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그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대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또 한 가지는 성행위 같은 것도 기성세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요새 세대는 뭐라는 줄 압니까? 성행위, 내가 누구하고 성행위 하더라도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 뭐, 그게 뭐 걔하고 하든, 무슨 애들하고 가든, 그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완벽한 개인주의요.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 보면 이때 이성주의 시대 때는 정신병자가 많아. 자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내 생각 틀리면 자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완결체라고 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유명한 모더니즘인데, 이걸 중국 철학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철학,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현학이죠, 그죠? 현학인데 먼저 왕필은 뭐라 그랬어요? 왕필은 우주의 본체, 만물의 존재 근거는 무 그랬습니다. 무란 게 뭐예요? 무란 건 신 같은 존재. 이게 만물을 다 창조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필의 무라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유사해요. 유대 입시스테. 그 다음에 교부 철학의 신적인 개념가 있어요. 왜? 신이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성주의 철학에는 이성이 모든 걸 다 판단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왕필의 기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좀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신이나 이성에 의한 통치, 우리 중세가 신에 의한 통치고 그다음 17세기, 18세기가 19세기까지 여기 이성에 의한 통치였잖아요. 그죠? 신이나 이성에 의한 통치는요, 굉장히 거친 통치입니다. 우리 은나라 보셨죠? 은나라가 왕이 상제 지시를 받아서 통치했어요. 그때는요, 사람 팍 죽였습니다. 중세 신을 얻고 통치했던 나라가 중세잖아요. 이걸 암묵시대라 그래요. 암묵시대고 굉장히 거친 시대입니다. 네, 신의 통치. 그 다음에 이성주의 철학, 이성주의가 지배할 때 이때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제국주의 시대예요. 독일이 이성주의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발달한 나라인데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어요. 그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성이 있는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은 이성이 없는 유태인을 무차별로 죽여요. 슬라브족 무차별로 죽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관념에 의한 통치는요, 굉장히 거친 통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성주의가 해체되고 드디어 인간의 모든 그 주체는 몸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요, 거친 통치가 아닙니다. 몸에 의한 통치는 개인의 인권이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서양 철학사에서 플라톤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발달되는 과정으로 철학이 발전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중세 같으면 이 인권 없어. 이성주의 인권 굉장히 제약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간섭하지 마라. 완벽하게 인권이 완성됐죠. 완성됐어요. 이게 뭐예요? 몸 중심이에요, 이게. 그런데 왕필에 의하면 몸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몸은 헛개비, 정신, 문화, 이데아, 정신, 이게, 중심이니까 이거는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나 교부철의 신이나 이성주의 이성과 같은 형태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배위, 숙유론, 현실 자체를 존중하자. 이거는요,
마치 니츠나 프로이드나 막스와 같은 그러한 철학이 되고요. 그다음 곽상의 독화론. 독화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하고 아주 유사해요.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완전히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간섭하지 마라. 부모 간섭하지 마라. 왜? 나는 완전히 독립치로서 모든 인격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게 뭐예요? 곽상의 독화론이 뭐였어요? 독화론이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내 스스로 생활하고 내 스스로 변화하고 모든 게 내 주체로 생활한다.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가장 인권이 발달한 그러한 사상. 그러니까 이 독화론이 중국의 독화론으로서 중국 철학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완벽하게 다 끝나버려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요. 네. 마찬가지 독화론이 그때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독화론하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가 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뭘 보는가 하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갑자기 잊어버렸네. 갑자기 이 사람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장 보들리아르, 이 사람 자크 데리다, 질 들레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이성주의 철학은 독일에서 발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들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래 작년부터 원래 오프라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밀려지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여기에 질 들레즈라는 사람의 사상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질 들레즈라는 사람은 여기에 질 들레즈라는 사람하고 가타르라는 사람이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수목 구조와 리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써놨습니다. 수목 구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나무 형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형태 구조인데 나무는요 줄기가 핵심이 돼요. 줄기와 뿌리 여기 핵심이 됩니다. 핵심 주변 중심부가 되고 요거는 주변부가 돼요. 주변부가 됩니다. 자, 중심부는 뭐가 중심부가 되는가 하면 서양 철학사에서 중심부가 되는 것은 플라톤에서는 이데아였습니다. 그죠? 이데아. 그 다음에 교부 철학에서는 신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주의 철학에서는 이성이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들이요. 현상계, 우리가 보는 현상계는 전부 다 주변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무는 위기의 질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질서로 되어 있는데 이 위기의 질서 하에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주체가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유의 틀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촛불 집회다라고 하면은 촛불 집회 이게 하나의 주체가 되죠. 주체 쪽에서 여기 주변을 뭘로 보는가 하면요. 태극기 집회를 주변으로 바꾸래요. 주변으로 보면서 촛불 집회에서는 주변을 뭐라고 프레임을 씌우는가 하면 보수 꼴통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보수 꼴통으로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태극기 집회 딱 보면 자들 보수 꼴통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 주체가 만약에 태극기 집회라고 하면은 여기에 주변부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주변부는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주변부로 딱 몰아요. 주변부로 몰면서 야들을 뭐라는가 하면 자익 빨갱이를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분배에 의한 복지, 이런 거 안 해. 안 하고 무조건 자익 발경이 이렇게 만들어. 이게 수목구조입니다. 수목구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자유로운 생각을 폭력적으로 못하게 버려. 이게 수목구조 형태입니다. 수목구조. 근데 리솜구조는 뭔가 하면요. 리솜이 뭔가 하면 뿌리 줄기 식물이요. 뿌리 줄기 식물인데 여기 뭔가 여기 고구마거든요. 고구마.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는 뿌리 줄기요. 고구마 보세요. 고구마는 잎펄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거. 잎펄이. 그 잎펄이는 나무처럼 줄기도 나무도 없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줄기죠. 줄기가 딱 뻗어나가다가 스스로 뻗어나가요. 스스로 뻗어나가다가 흙을 만나면은 흙을 변화시키고 자기도 변화해서 고구마를 만들어내. 그러다가 또 뻗어나가. 또 뻗어나가서 또 고구마 만들고 또 고구마 만들고 또 고구마 만들고 또 하나 줄기도 세울 수 있고. 여기는 뭐요? 여기는 중심부가 있어요, 없어요? 주체, 중심부가 없습니다. 고구마는 중심부가 없이 전부 다 수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평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수목 구조에서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나무 대에 있어요. 중심부에 진리가 있어. 이거 주변부는 이 중심부 헛개비밖에 안 돼. 근데 여기 고구마 줄기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없습니다. 중심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현상 자체가 전부 다 수평 구조일 뿐더러 여기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데아를 부정합니다. 이데아를 부정하고 이 하나는 완결된 하나의 물건이요. 이 하나하나가 완결된 물건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개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요? 바로 고구마 줄기와 같은 사회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성주의 사회 또는 중세 교부 사회는 이런 사회인데 지금 사회는 고구마 줄기와 같은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질 들레스 가면 이제 노마드적 사유인데 이 노마드적 사유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유목민들의 사회 방식이요. 우리 농업 계통, 농사 짓는 계통은 수목 구조입니다. 유목민들은요 리존 구조예요. 자기 맘대로 초원을 자기 맘대로 길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맘대로 다녀. 성이 있으면 성을 부셔. 왜요? 이 수목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노마드적 자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질 들려서 결론이 뭔가 하면 노마드적 자유 사유로 살아라요. 지금 시대는요, 노마드적 자유 사유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진짜 그러려고? 이렇게 살아야 꼭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그걸 우리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기존의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이들은 수목구조입니다. 전부 수목구조야. 왜 수목구조가 되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팀을 만들 때 누가 만드는가 하면요. 누가 만드는가 하면 여기에 기획사가 딱 들었어요. 기획사가 자금과 인맥으로 아이들을 다 모아요. 모으고 야들을 기획된 대로 기획사에 의해서 짜여진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인형으로 만들어버려요. 만듭니다. 그리고 기획사의 상위는 뭔가 하면 방송사입니다. 방송사가 아마 최고의 중심부가 되겠죠. 방송사 밑에 기획사가 있고 이 두 개 조직에 의해서 중심 조직에 의해서 아이들을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성장 못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구조입니다. 또 팬과의 관계도 그래요. 팬과의 관계도 기존 아이들 구조에서는요. 아이돌이 상위 계층, 팬은요. 그 하위 계층들이요. 하위 계층들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팬들은 아이들한테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뭐 겉으로 보면은 평등 관계이지만 실제 내막을 들다 보면은 이게 수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 관계는 전부 다 수직 수목 구조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노래 잘해서 발전하다가 사그라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문제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이름부터가 방탄이 붙어있는데 뭘 방탄, 뭐 이 방탄이 뭘 총알 같은 거 막는 게 방탄 아니에요. 이 방탄이 뭘 방탄하는가 하면은 기득권을 방탄한다. 기득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권위적인 걸 막는다. 아, 이런 거요. 이게 무슨 사상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방탄소년단이 되는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재주를 탁 보였어요. 보이니까 방시혁 대표죠. 방시혁 사람이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드는 게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인데 문제는 야들이 완결된 인격체라 하는 거예요. 야들은 모든 능력을 스스로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7명 모두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랩도 하고, 보컬, 노래도 하고, 다 해요. 다 가능해. 모든 게 다 가능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야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방시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7명이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해요. 이거는 중심부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다들 7명인데, 7명이 거의 다 흙수저입니다. 좀 금수저 있긴 있어요. 흙수저인데, 이 흙수저하고 금수저의 의미가, 그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금수저들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기 걸 지키려고 해요.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들은 기획사를 선호하고 방송사를 선호해요. 왜요? 그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는요, 개혁적으로 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사상,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는요, 금수저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들은 거의 다가 흙수저들입니다. 흙수저들은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자꾸만 진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수목구조에서는요,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어요. 그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리좀 구조는요, 중심부와 주변부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중심부의 기획사도 없고 방송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왜? 유튜브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가서 빌보드인지 뭔지 그것은 1등 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야들이 원래 미국 가서 노래를 하려면은 중심부 언어로 노래를 해야 돼요. 중심부 언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영어로 노래를 해야 통해요. 그런데 야들 노래가요, 영어 노래 아닙니다. 영어 노래가 아니고 주변부인 한국어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중심부 이거 파괴시킨 거예요. 방탄. 중심부 방탄, 파괴. 한국어로, 주변부로 노래를 해서 성공을 시킨 겁니다. 또 하나, 이 팬클럽,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아미잖아요. 아미. 자, 이 아미하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과의 관계인데 이것도 수평구조입니다. 원래 이 수목구조 하에서 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돌하고 관계는 어떤가 하면은 팬들은 노래를 듣고 그냥 박수치고 소비하고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려. 그런데 이 아미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들은 그 노래를 듣고 막 공유해. 그걸 공유해가지고 뭘 만들까 하면 유튜브를 만들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방방곡이 다 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이 방탄소년단들의 노래, 새로운 노래가 나오든가 앨범이 나오면은
방송사들한테 막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 노래 틀어달라. 기가 막히게 좋다. 라고 창조로 나서. 그러니까 야들은 뭐요? 이 아미들은 마치 방탄소년단과 같은 존재의 개별체로 등장해요. 그것도 수평구조입니다. 수평구조.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중심부 시대가 아니요. 중심부 시대가 아니고 주변부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중심부 시대라 그러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대기업체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은 수목구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유로운 직업들, 임시직들, 자유로운 직업들, 이 사람들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위기의 질서의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위기의 질서 시대가 아니고 수평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 방송사에 있던 유명한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이 여기 안 있고 튀어나와요. 어디 튀어나옵니까? 유튜브로 튀어나와. 유튜브로 튀어나와서 유튜브에서 자기 나름대로 방송국을 하나씩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수평구조 형태입니다. 앞으로는요, 방송 안 봅니다. 거기다 뭘로 봐요? 유튜브로 보는데, 유튜브로 보는 이유가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수평 구조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방탄소년단이 바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또 이것도 봤어요.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스터 트롯도 7명이고 미스 트롯도 7명이고 방탄소년단도 7명이고 그 다음에 중림칠연도 7명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인데 이 7이라는 숫자에서 불교에서는요. 이 불교와 관계가 있겠지만은 불교에서는 7이라는 건 뭔가 하면 육도 윤회하다가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게 7입니다. 그걸 의미해요. 이 세상의 숫자가 아니고 저 세상에 깨달은 사람들의 세계의 숫자가 7입니다. 기독교 7. 기독교 7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7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일의 휴식, 한 단위죠. 모든 게 완성된 단위 숫자가 7입니다. 그러니까 중림칠연도 7이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도 7이고 미스터 트롯도 7이고 미스 트롯도 7이고 그래서 7명 됐을 때 저는 이게 우연히 7명 된 게 아니고 아마 그런 의미의 7명이 아닌가라고 봤어요. 봤는데 이 처음에 미스 트롯 1차와 미스터 트롯 1차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신성하게 봤습니다. 왜 신성하게 봤는가 하면 되게 이제 미스터 트롯 7명이 되게 막 흑수저 계통이 많아요. 흑수저 계통이고 실력이 있으면서도 중심부로 진입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완결된 개인, 연예기획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 빽이 없어도 이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하고 참 잘 결합되는 거로구나 라고 봤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 기획사들이 모든 걸 다 관여를 해요. 옷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공명 선택, 이런 거, 모든 게 기획 상태 하에서 움직여지더라고. 그럼요, 수명이 오래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미스터 트롯은 그래도, 성공했죠? 많이 보니까. 미스트롯도 미스터 트롯을 본받아서 성공하리라고 봤는데 여기에 중심부가 개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미스트롯은 기획사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소속이 되면 이게 흑수저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기획사의 어떤 작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순위가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팬클럽 문제인데 팬클럽이 이게 작당을 하더라고. 뭐 충청북도에서는 뭐 단체로 그냥 뭐 하자. 뭐 제주도 단체로 하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벌써 중심부가 생겨버리게 되고 수직 구조로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신보다는 몸인데 그 몸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인격체로 완결된 사람들이다. 물론 그 완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주의가 성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체제예요. 예. 근데 다시 중림칠현으로 돌아갑니다. 중림칠현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사회가 발전됐기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가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중림칠현이 탄생됐던 위진남북조 시대,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사회가 극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극히 혼란한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도망을 와요. 대나무 숲으로 은거해버리게 됩니다. 은거하면서 지 나름대로는 완성이 됐죠. 그 철학도 아주 현명한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현실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상은 현실을 대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은 못 됩니다. 철학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지금 현대를 대표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지금 현대를 이끌어가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한 이 독화론에 의한 중림칠현 이 사상은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위나라와 진나라 위진남북조 이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 도가의 독화론인데 이게 사회를 독화론으로서 사상으로는 완결됩니다. 사상으로는 완결되지만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56국 5개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고 서진, 동진, 엉망, 개판을 만들고 남북조 개판 사회를 만듭니다. 만들고 난 뒤에 드디어 수나라를 거쳐서 당나라로 통일이 돼요. 당나라로 통일되는데 이제 당나라로 통일되는 어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그 통일되어서 당나라가 발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발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곽상의 독화론에 의해서 중국 철학이 완성되었습니다. 중국 철학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니까 중국 사회는 엉망으로 됩니다. 엉망으로 되는데 마침 한나라 때 불교가 전례가 되면서 흉노족 계통, 부귀계통, 흉노족 계통에서 불교를 믿게 됩니다. 불교를 믿게 되어서 이 불교하고 그 당시에 곽상의 독화론에서 이어내려온 도교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중현학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현학에 이어서 중현학이 완성되는데 이 완성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당나라
태종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당나라의 전성 시기를 이끌어 가는데 뭐에 의해서요? 중현학에 의해서 당나라 전성 시기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당나라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불교 때문에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중현학이 무엇이며 중현학이 어떻게 중국의 당나라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